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 오후 7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월 27일은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그날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이, 경선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인 전당대회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으로 묻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작년 6월 12일 제1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으로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그 반 이상이 트럼프 때문입니다. 작년을 한번 복귀해 보면은 트럼프가 3월 초에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그러면 만나겠다, 당신이 발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핵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알았다고 하면서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 해서 미국 CIA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물어보고 천천히 결정하도록 했는데 즉석에서 해버렸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기를 좋아하는 일종의 언론 중독증에 걸린 트럼프의 약점을 김정은이 정확하게 잡은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월 말에 회담이 있다 하면서 온 언론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4월 27일에 있어가지고 더구나 6월 12일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6월 12일 만났을 때는 정말 역사적 회담이다 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흥분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문이라는 것은 맹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심을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불리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었고 참담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트럼프와 악연을 쌓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이 두 번째 회담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한국당 경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 경선의 주 테마가 제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큰 경선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20일이군요. 20일 동안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만 생각하고 한국인 5천만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경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국가 생존, 국채의 보존, 5천만의 안전이냐 아니면 김정은의 행복이냐, 주한미군 철수냐, 한미동맹 해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화될 것이냐, 노예냐 자유냐, 죽음이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경쟁이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진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이번 날짜 잡은 게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겁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류건일 조선일보 전 주필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이런 사람 뽑히길 원한다는 짤막한 글을 류건일의 탄미주의 클럽에 실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류건일 선생은 이 시사 문제를 이념적으로 보시는 분이고 아주 정연한 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읽으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이 불붙고 있다. 이에 관심을 가진 외부 사람으로선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하는 정도로만 말하려 한다. 1. 현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투철하게 내면화한 인사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현 시국은 어떤 시국인가?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지킬 것인가 허물 것인가 일대 결전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서는 기회주의, 투항주의, 이도 저도 아니라는 어중간함,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는 식의 망나주의는 허구이고 위선이다. 이런 지적 부정직성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분명한 리더십이 새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되기를 희망한다. 2. 열정적이지만은 지성적인 리더십을 대망한다. 열정적이라는 것은 웰빙의 반대를 의미한다. 온몸을 불살라 자유체제를 지키고 전체주의와 싸워 이기겠다는 뜨거운 신념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편협, 독선, 아집, 폐쇄, 비지성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품격과 교양의 리더십이라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다. 다만 위 기준에 최대한 미치려고 노력하는 수양은 보여야 한다. 이것은 경선 과정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천박함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착한다. 부디 더티 플레이나 저질 경쟁을 자제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책임이 크다. 정치인과 정치인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과 특히 미디어의 수준이 바닥을 길 때 더욱 심화된다.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질 대중과 저질 미디어들은 추하고 자멸적인 상황을 자초할 뿐이다. 자칭 진보가 도덕적으로 죽을 쓰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 진영은 그보다 과연 얼마나 나은 정치 문화를 보여줄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봤으면 한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요지는 이거죠. 지금 시국의 엄중함을 정확하게 보고 직시하고 여기서 열정적이고 지성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교양 있는 품격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 미디어도 노력해야 한다. 제발 괴물과 싸운다고 괴물을 닮지 말자. 저질로 가지 말자. 저질로 가지 말자. 국민과 미디어가 정치인을 저질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자. 교양, 품격 있는 용감한 지성 있는 지도자를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제발
이런 지도자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없다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직시해야 될 것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당대표를 맡겠다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